네, 목요일에 고정 코너 달리기 백과사전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러너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80대 20 러닝 훈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강릉에 있는 책방 러너님 카페에 가서요 관련된 책을 구입을 했었는데 요즘 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아실 수 있고 도움이 되실 텐데요. 책의 구매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넣어 두었고요.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면 고정 댓글에도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훈련법 80대 20 훈련 러닝 훈련법, 이 훈련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천천히 달려야 더 빨라진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문장으로는 조금 애매하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해 소지가 사실 좀 있기는 해요. 매력적으로 들리는 카피라이트지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 좀 드리고요. 자, 일단 이 책이 내세우는 카피라이트가 더 천천히 달려야 더 빨라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오늘 이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록 단축은 물론이거니와 부상 없이 오래오래 달리기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80대 20 훈련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소에 어떻게 달리기를 하시나요? 혹시 매번 달리기를 하실 때마다 와, 진짜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달리지는 않으시나요? 그냥 숨이 좀 약간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달리지는 않으신가요? 기록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마음에, 혹은 내가 좀 그날 운동을 좀 했다 라는 그런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서 자신도 모르게 매번 달리기마다 좀 강도를 약간 높여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빠르게만 달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러너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중강도 함정이라는 것에 빠지고는 합니다. 이 중강도 함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편한 것도 아닌,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힘든 강도로 계속 매일매일 계속해서 달리는 거를 말해요. 이런 식으로 달리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우리 몸대로 지치게 되고요. 또 피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기대한 만큼 달리기 실력이 팍팍팍 늘어나지는 않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놓이기가 쉽습니다. 이거를 딱 저도 이제 들었을 때 굉장히 찔렸거든요. 왜냐면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상황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뛰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으면서 이제 막 속도를 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기 들은 것처럼 몸은 피곤한데 기량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80대 20 훈련법입니다. 자, 이거는 이름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전체 달리기 훈련 시간의 80%는 정말 편안하게 낮은 강도로 달리기를 하시고요. 나머지 20%는 20% 시간만 좀 높은 강도로 집중을 해서 달리는 겁니다. 자, 이 훈련법의 핵심은요, 바로 이 80%의 저강도 훈련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약간 이 시간이 80%의 이 시간이 굉장히 저강도로 움직이는 달리기라는 이 시간이 우리 몸의 기초적인 체력, 그러니까 즉 유산소 능력,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굉장히 그런 황금 같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80대 20 훈련법의 어떤 역사와 과학적 근거, 이런 것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80대 20이라는 숫자가 사실 예전 파레토 법칙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좀 마법 같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러닝이나 운동에 이제 접목을 했던 건데, 이걸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스포츠 과학자인 스티브 사일러 박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세계 정상급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 조정 선수, 달리기 선수, 사이클 선수, 이렇게 굉장히 좀 지구력 운동 선수들, 이런 선수들의 훈련 일지를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선수들의 기량 같은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기량이 정말 뛰어난 선수들은 국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칭 방식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대부분 전체 훈련 세션의 한 80%를 낮은 강도로 소화하고 나머지 20% 정도만 굉장히 높은 고강도 훈련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아낸 거죠.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다 경험적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80대 20이라는 이 비율이라는 게 어떤 뭐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성공한 선수들이 자기도 잘 모르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실천해 오던 그 최고의 방법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스티븐 사일러 박사가 이 데이터 조사를 하면서 다 비슷비슷하네? 이거 왜 이렇지? 신기하다 라고 하면서 차단했던 거죠. 자, 그리고요, 그 이후에 맷 피츠제널드라는 사람이 이 사일러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 러너들이 좀 더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도록 80대 20 러닝 훈련법을 만들고 좀 사실 이거는 뭐 발명했다라기보다는 좀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하고 좀 대중화시키고 또 약간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쓴 책이 80대 20 훈련법, 80-20 러닝이라고 영어 제목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얼마 전 책이 80대 20 훈련법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책을 가져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아무튼 요 이제 훈련법이라는 책이 나와서 이 훈련법을 널리 알리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티븐 사일러 박사는 80대 20 훈련법의 과학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하고 그 중요성을 밝힌 선구자라고 할 수 있고, 맷 피츠제럴드는 80대 20 훈련법을 실제 러닝 훈련 방법으로 좀 체계화시키고 보급화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후에도 아설 일리아드라든지 이런 또 유명한 코치 선수들이 이런 것들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코칭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유명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까? 일단 이 훈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0%의 저강도 훈련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늘 얘기했던 아주 예전에 막 거의 10년도 훨씬 전에 런데이라는 앱을 만들면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옆 사람과 편안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 그 정도 속도로 달리기를 일단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속도 페이스로 달리기를 천천히 달리기를 할 때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리 근육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숫자와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고 튼튼하다면 에너지를 훨씬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근육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아주 작은 혈관이죠. 모세혈관이 더 촘촘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의 정말 구석구석까지 산소 공급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빨라지고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유산소 이름이 유산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산소 능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은 지방을 점점점 많이 써가게 되는데, 이 훈련을 짧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전환시켜서 쓰는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긴 시간 동안 편안하게 장거리 시간 동안 꾸준하게 쭉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걸 했을 때 지방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거리 달리기에서는 이 지방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지방을 잘 태우게 되면 힘들 때 써야 될 비상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글리코겐,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략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리코겐과 지방을 적절한 밸런스로 사용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쭉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저강도 훈련은요, 우리 몸의 유산소 엔진을 아주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20%의 고강도 훈련은 왜 필요할까? 자, 이 고강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젖산력치, LT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젖산력치가 높아진다는 거, 이거는요, 더 빠른 속도로 달리기 해도 덜 지치게 되고 그 속도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가 당연히 빨라지고
기록이 더 단축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심폐지구 능력 중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최대 산소 섭취량, 저희가 이제 VO2 max, 혹은 뭐 줄여서 그냥 보투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VO2 max라는 그 수치도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80대 20 훈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80%의 저강도 훈련을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다지 힘들지 않은 달리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러너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에요. 와, 그렇게 편하게만 운동해도 되는 거야? 라는 반응이 생기고 도전을 많이 하게 되니까 뭐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글을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소위 말해서 조회수, 판매량 이런 게 잘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주목을 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20%의 고강도 훈련이 만약 없다면 무조건 80%를 저강도 훈련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시간 비중의 차이가 80대 20이라고 하지만 중요도의 차이는 사실 50대 50으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저강도와 고강도 모두 필요합니다. 고강도를 하지 않고 저강도만 하면 효과가 없고요. 저강도를 하지 않고 고강도만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둘 다 함께 해야 됩니다. 모두 필요하고 하나가 없이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 중강도 훈련을 저희들이 아까 뭐 회색지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중강도 훈련을 어중간하게 힘들게 달리는, 중강도 훈련이라는 건 어중간하게 힘들게 달리는 걸 얘기하는데, 분명 이걸 해보면 몸은 힘든데 회복은 더디고, 그렇다고 뭐 고강도 훈련만큼 우리 몸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그 역량을 끌어올리는 걸 발전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80대 20 훈련법에서는요, 이 중강강도 회색지대를 의도적으로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한번 이 80대 20 러닝 훈련법을 실제로 저희들이 어떻게 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이론적인 건 충분했으니까 실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나도 80대 20 러닝 훈련법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강도를 세팅하는 겁니다. 강도. 이 힘듦의 정도를 정확하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80%가 아까 쉽게, 20%는 힘들게 달려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 쉽게와 힘들게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은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기준에서 나에게 있어서 쉽게는 어느 정도지, 힘들게는 어느 정도지, 이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스타트를 먼저 하셔야 돼요. 무작정 나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좀 편리한 방법은요, 역시나 심박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 다들 쓰시겠지만 스마트워치라든지 아니면 GPS 워치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대부분 심박수를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닝 전문 워치들은 심박수에 따라서 중간에 알람 기능 같은 것들도 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박수를 기준으로 해서 훈련 강도를 이제 조절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흔히들 저희가 존이라고 해서 존의 단계를 나누어 넣었죠. 보통은 이제 5단계 정도로 나눠 놓는데, 이게 또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워치에 따라서는 5단계가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5단계를 씁니다. 그래서 존 1, 존 2, 존 3, 존 5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존 1과 존 2가 아주 편안한 저강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바로 우리 훈련 시간대의 80%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달리면서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를 그냥 주저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약간의 당연히 숨은 차겠죠. 걷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도 숨은 차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하고 나도 달리면 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속도로 달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혼자서 노래를 좀 흥얼흥얼 부를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정도 속도로 달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존 4와 존 5는 숨이 많이 차고 와 진짜 힘들다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굉장히 고강도 구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게 바로 20%의 훈련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곳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가 남죠. 존3. 존3가 뭐냐? 바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약간 중강도의 함정, 회색지대라고 불리는 또 딱 구간입니다. 힘들기는 힘들고 어중간하게 힘든데 딱히 그렇다고 해서 유산소 능력 향상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네. 그래서 피로는 또 달리고 나면 또 피로하긴 또 엄청 피로한 딱 그 구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달렸던 기록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중강도 구역이 굉장히 운동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매번 힘들게 달리는 거는 같은데 별다른 기량 향상은 좀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심박계를 측정하면 좋은데 심박계가 없거나 좀 이런 것들 사용하기가 번거롭다고 한다면요, 그때는 운동 자각도, RPE라고 합니다. 운동 자각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운동 자각도라는 거는 내가 그냥 느끼기에 얼마나 힘들게 느끼는지를 1부터 10까지 숫자로 표현하는 좀 주관적인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1에서 3점은 아주 쉬움, 7에서 9점은 아주 힘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혹은 뭐 대화 가능 테스트도 유명한 방법이 있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방법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감각을 좀 키우는 겁니다. 사실 심박계를 통해서 뭐 존 1부터 존 5까지 이렇게 해서 그거 보고 따라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 사람의 신체라는 게 참 신기해서 똑같은 심박으로 달리는데도 어떤 날은 굉장히 힘들고 어떤 날은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박수가 예를 들어서 뭐 130, 140으로 달린다. 근데 속도가 서로 달라요. 어떤 날은.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 드렸던 감각 그러니까 힘들다, 편하다, 아주 힘들다 이런 감각들을 약간 예민하게 갈아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따라서 달리기를 하시면 사실 이제 워치 안 보고도 충분히 이런 80대 20 러닝 훈련법을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물 좀 마시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될까? 80%를 저강도 훈련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기초 달리기, 회복 달리기 같은 것도 채워집니다. 말 그대로 편안한 페이스로 꾸준히 좀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주말에 저희들이 막 장거리 달리기 하는 LSD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평소보다 조금 시간 좀 투자해서 편안한 페이스로 달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정말로 천천히 달려야 된다는 건데요. 평소에 중강도 훈련을 많이 했었던 그런 분들,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그 불안함이 느껴질 정도의 느긋한 페이스로 달리면 됩니다. 이 불안함이 느껴지는 정도라는 건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낸 표현인데 실제 해보시면 좀 효과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뛰면서 이렇게 달려가 이게 훈련이 되나? 이렇게 달렸는데 시간만 쓰고 효과 없으면 어떡하지? 그냥 평소처럼 달리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약간 요런 생각이 드는 그 불안감이 느껴질 정도라면 사실은 그게 딱 정확하게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저강도로. 자, 그리고 나머지 20%의 고강도 훈련은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인터벌 훈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짧은 거리를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잠깐 쉬거나 아주 천천히 조깅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인데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템포런이라고 해서 역지점을 찾아가지고 그 지점을 유지하면서 숨 차는 정도 수준에서 쭉 달리는 그런 어떤 달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언덕 훈련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고강도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해주시면은 딱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몸에 무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뭐 템포런도 있고 인터벌도 있고 언덕 달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뭘 하는 게 좋을까?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러너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요,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언덕 훈련을 좀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소화가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템포런을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벌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터벌이 그냥 우리 몸의 부담감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상을 당하신 분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요건
좀 마지막에 해보시고요. 처음에는 언덕부터 좀 이렇게 달리는 짧게라도 언덕을 치고 이렇게 해보고 조금 좀 몸이 좀 기량이 향상된 것 같다 싶으면 템포런 한번 도전해보시고 짧게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터벌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80대 20의 비율은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간을 기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총 5시간을 달린다고 계획을 했다면 그 중에 80%인 4시간은 아주 편안한 상태로 저강도로 달리기를 하고 20%인 1시간은 집중해서 뭔가 중강도 혹은 높은 강도로 훈련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수준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80대 20 러닝 훈련법, 너무 좀 전문적인 거 아니야? 초보자들도 이거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 이제부터 또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고 아직까지 내가 뭔가 기량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비율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렇게 거리보단 시간으로 기준을 하는 게 좀 더 강도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 요걸 해보면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좀 마일리지가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그래요. 주당 마일리지가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어서 매주 10시간을 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매주 10시간 달린다. 그러면은 20%면 2시간입니다. 2시간을 고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을 고강도로 훈련하는 거 막상 해보시면 진짜 힘들어요. 감각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5시간 훈련하는 사람도 1시간을 해보라고 하면 1시간 동안 고강도 훈련하는 게 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고강도 훈련을 조금 시간을 처음에는 좀 짧게 잡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20%가 아니라 10% 정도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90대 10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저는 매일 10km를 달립니다. 금요일 하루는 휴식을 하는 날이고요. 나머지 6일을 매일 10km씩 달리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편안하게 유분 페이스로 달린다고 칠게요. 그러면 매주 6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6시간에 20%면 얼마죠? 72분입니다. 1시간 12분이요. 길죠?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템포런을 한다. 그러면 1시간 12분을 템포런을 하라는 건데요.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템포런 역지점을 달리는 거예요. 너무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이거 시작하시는 경우라면 이 시간을 딱 줄여서 30분 정도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매주 한 2분, 3분, 5분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러닝에 있어서 훈련 방법 이런 것들에 새로운 어떤 방법을 배우고 뭔가 접목을 할 때 그때는 너무 어떤 그 책에 적혀 있는 텍스트로 나와 있는 그런 딱 정석이랄까요? 그런 포맷을 따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렇게 급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바로 80대 20을 바로 접목해도 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에 적혀 있는 정석을 따르시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자신에게 맞는 자신에게 맞춰가지고 조절을 해 나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요, 100% 전부를 아주 편안한 저강도로 달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왠지 시간 버리는 것 같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하다가 힘들면 중간에 걷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조절을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이 저강도로 달리는 그 수준, 이걸 맞추고 그 저강도 수준으로 꾸준하게 달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 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페이스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이 강도를 못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한 1주, 2주 동안은 나는 무조건 저강도로만 한번 달리겠다. 대신에 저강도를 정확하게 잡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10분, 20분 이렇게 언덕을 막 달려본다든지 템포런이나 인터벌이나 이런 것들을 도전하시면서 고강도 훈련을 야금야금 늘려나가시는 거죠. 제가 늘 달리기에서도 얘기 드리지만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40대, 50대라고 해도요. 아직까지 10년, 20년은 달릴 수 있어요. 거기서 한 몇 주 정도 저희가 느긋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티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나 경험이 쌓인 뭐 중급자, 상급자 러너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80대 20의 비율을 딱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0% 정도는 고강도 훈련을 계획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인터벌, 템포런, 언더 훈련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고강도 훈련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수준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80%는 무조건 편안하게 달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뛰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컨디션 좋은데? 좀 더 빨리 뛰어도 될 것 같은데? 좀 빨리 뛰어도 존투 될 것 같은데? 요런 유혹에서 저희가 이겨내야 됩니다. 쉬운 날은 쉽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수준의 러너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꾸준함, 둘째는 내 몸에 맞는 수준으로 달리게 한다는 거. 내 몸에 좀 귀를 기울여서 내 몸에 맞게 달려야 된다는 거. 아무리 좋은 훈련법이라고 하더라도요,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또 굉장히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맞는 걸 하셔야 되지,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따라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100% 부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80대 20 러닝 훈련법에 어떤 좀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랄까요? 이런 것들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듣고 나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뭔가 쉬워 보입니다. 20%만 힘들게 하면 되는구나. 나는 맨날 힘들게 될 줄 알았는데 20%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세일링 포인트이긴 해요. 제가 USP라고 그러죠. 유니크 셀링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야,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 훈련법도 잘못 이해하시거나 잘못 적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조심해야 될 점, 사실 이미 좀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쉬운 날인데도 좀 빨리 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하던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던지 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 몸 괜찮다, 컨디션. 오늘 심박수 되게 좋네. 어제는 좀 쉬었으니까 오늘은 조금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바로 80대 20 훈련의 효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80%의 저강도 훈련은요, 정말 옆 사람과 수다를 떨면서 콧노래 흥얼흥얼거리면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달리셔야 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정작 중요한 이 20%의 고강도 훈련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힘듭니다. 이 80%는 20%의 이 고강도 훈련을 위해서 받쳐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절대 아니고 그 편안하게 달린 동안 우리 몸이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제가 늘 얘기 드렸지만 달리기 훈련이라는 건 빠르게 달리고 고강도 훈련을 할 때 우리 몸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할 때 우리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더 튼튼해지고 탄성이 있어지고 강해지는 건데 80%의 아주 가벼운 훈련이 없으면 이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날려버리게 되는 거니까 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힘든 날인데도, 힘들게 달려야 되는 날인데도 충분히 힘들게 달리지 않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0%의 고강도 훈련은 진짜 우리 몸에 자극을 주는 시간입니다. 자극. 근데 이 자극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처음에는 물론 20% 그렇게 달려보면 힘들 거예요. 뭐 점진적으로 강도 올려가는 것도 방법인데 어쨌든 힘들 때는 힘들어야 됩니다. 그냥 피를 토한다는 느낌이 들어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입안에서 그 소위 말하는 피만 나고 쇠만 난다고 그러죠. 그런 게 느껴져야 돼요. 힘든 훈련을 해야 되는 날 힘든 거는 당연합니다. 이런 훈련들은요, 향후 여러분들이 대회를 나가셔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훈련을 해보는 건.
이게 사실 그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훈련이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 플러스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힘든 훈련을 버텨내는 연습을 하게 되면 대회에서 굉장히 뭔가 힘든 상황들이 마주치거나 이런 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힘든 순간이 와도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 나는 예전에 이런 힘든 훈련들을 다 이겨낸 사람들인데 지금 이걸 못 이겨내겠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성장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힘든 훈련들을 어쩔 수 없습니다. 즐기세요. 그냥 즐기라고 하면 또 군대 생각나고 뭘 즐겨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생각을 안 하던가 뭐든 뭐 좋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해야 돼요. 힘든 거는 힘든 겁니다. 받아들이시고 그냥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얘기 드리자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진짜로 금물입니다. 이 80대 20 훈련법은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오늘 해가지고 당장 내일 기록이 막 뭐 줄어들고 그런 극적인 변화는 세상 어떤 훈련이 그러겠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마블에서 캡틴 아메리카처럼 무슨 슈퍼 혈청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훈련은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했을 때 비로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굉장히 장기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러닝 달리기를 하실 때는 멀리 내다봐야 돼요. 그래서 조망하는 달리기를 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 좀 어느 정도 접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80대 20이라는 숫자에 사실은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규칙이다. 뭐 숫자를 조금만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어떤 날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뭐 이제 조금 그 강도 높은 훈련을 할 때 조금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날은 좀 피곤해가지고 편안하게 달리기를 더 편안하게 하거나 걷기로 대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 80대 20의 퍼센테이지도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그 강도 높은 걸 좀 줄였다가 천천히 올려나가는 비율 조정을 하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이 방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그런 지혜를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진짜 많이 흘렀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목이 막 아픕니다. 제가 쉬지 않고 얘기를 해서. 자, 일단 오늘은 어쨌든 80대 20 달리기 훈련법에 대해서, 러닝 훈련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사실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거의 뭐 한 1시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은 좀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좀 쉬운 단어와 좀 핵심 메시지들만 좀 정리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요. 보통 이런 80대 20 러닝 훈련법에 대해서 찾아보면 더 빨리 달리고 싶다면 더 천천히 달려라. 뭐 천천히 달려야 빨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면 오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문장으로 좀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천천히 달릴 때는 여행하듯 달리고 빠르게 달릴 때는 경쟁하듯 달려라. 대회를 나간 듯 달려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빡세게 할 때는 빡세게 해야 돼요. 편안하게 할 때는 세상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진짜 여행을 하다 룰루랄라 해야 되고요. 빡세게 할 때는 입에서 여러분 뭐 소리를 내든 안 내든 간에 이게 입에서 진짜 쌍욕이 나올 정도로 진짜 이게 막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훈련법은요 단순히 기록 어떤 단축만을 위한 테크닉은 사실 또 아닙니다. 부상 없이 오랫동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 즐겁게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현명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방법이기도 해요. 매번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달려야 된다. 그러면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달리기의 즐거움을 좀 찾기가 힘들고요. 나중에는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나가기 싫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80대 20 러닝 훈련법을 쓰면 그래도 80%는 좀 여유 있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감 좀 줄여줄 수 있는 좀 좋은 데일리로 살 수 있는 좋은 훈련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민티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달리기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동안 달렸던 기록들을 한번 쭉 한 달치 기록을 한번 쭉 보면서요. 그동안 내가 너무 빠르게만 달렸던 거 아닌지,
너무 힘들게만 달리려고 애쓰지는 않았던지, 혹은 아까 얘기했던 그 중간 강도의 회색지대, 지루하게 중간 강도로 계속 달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너무 편안하게만 달리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부터 이 80대 20 훈련법을 단계적으로 5%만 힘들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단계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분명 처음에는요, 어색하고 진짜 이렇게 달려가지고 진짜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수많은 분들이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달리다 보면 여러분의 몸이 먼저 그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더 가벼워진 몸, 줄어든 부상, 그리고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